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최종엽님의 50에 읽는 순자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고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읽은 쪽은 서양 고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고전을 포함한 동양 고전이 아무래도 문화나 정서상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저자의 생각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방법이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성적에 눌려, 직장에서는 학벌에 눌려, 퇴직 후에는 돈에 눌려 발버둥 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말씀이나 상사의 지시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의 이론에 토를 달면 졸업이 어려워지고 상사나 경영진의 지시에 토를 달면 밥줄이 끊어질 지경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있는 사람이 때리면 맞으면서도 참고 부정부패, 부도덕한 세상을 보면서도 그저 남일처럼 생각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다다른 곳이 결국 희망도 기대도 없는 어색한 50의 나였습니다. 내가 아닌 듯 어색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남 앞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변화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입으로는 변화를 말하면서도 몸으로는 변화를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저냥 먹고 살만하고 지낼만 했기에 그랬습니다. 발전이 없는 줄 알면서도 유지는 퇴보임을 알면서도 몸은 어제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희미하고 재미없는 회색지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다른 사람을 읽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읽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50은 용기를 내기에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60, 70, 80의 새로운 용기를 가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딪히기도 전에 먼저 넘어질 생각부터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용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움직이는 것이 변화고 용기입니다. 네, 여러분. 50이라는 나이에 다다른 저자의 자기 회고적 말임에도 불구하고 40대인 저, 그리고 20대나 30대, 어쩌면 60대이실 수 있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정말 큰 공감과 울림을 주는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50대이신 구독자님들께는 더더욱 공감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자의 이 말이 특히 와닿았는데요. 50이면 용기를 내기에 늦지 않은 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딱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거예요. 50, 심지어 60, 70, 80대에도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말은 20대, 30대, 40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기를 내고 변화하기에 진짜 너무 좋은 시기라는 거니까요. 이제 책 속 인사이트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자가 전하는 순자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학설 이 정도로만 배우고 넘어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학창시절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순자는 이름은 뭔가 포근하고 순한 느낌이라 성선설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반대다, 외우자, 반대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 청출어람을 처음으로 말한 사상가이자 2023년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많은 이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저자는 삶이 순조로운 시기에 있는 분이라면 논어나 맹자를 읽는 것이 좋고 춘추전국시대처럼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으시다면 순자를 읽어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이유를 잠시 들어보시죠. 내가 믿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내 가치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만든 나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멋지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도 기존의 생각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면 순자를 읽을 시간인 겁니다. 2000년도 더 된 옛날 현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키워드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셋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에게 별거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정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별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던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게 해준 치트키 같은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순자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죠. 편안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빠져나가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불편과 불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망설임을 넘었다고 해볼게요. 망설임이 끝났는데도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선택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고 성취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죠. 이때 선택을 도와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일을 좋아하는 쪽을 택하든 기존의 일을 접고 좋아하는 새 일을 선택하든 사실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궁리를 미루기 때문이다. 머뭇거리는 이유는 깊이 생각하는 일을 미루기 때문이다. 궁리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면 지겹고 지루했던 기존의 일이 좋아질 리가 없다. 좋아 보이는 새로운 일도 시작하기가 어렵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싫은 것이 좋아질 수는 없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가만히 있어도 높은 연봉을 주는 곳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밖에 없다. 궁리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생각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없다. 궁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쓰다 남은 것뿐이다. 귀하고 아름답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궁리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좋지 않은 일은 없다. 좋지 않다고 혹은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일은 직장이나 직업이 아니라 보통 왜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라고 할 때의 일입니다. 다음으로 궁리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이게 바로 궁리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궁리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 지금 어떤 상태이고 뭘 원하는지에 대해 궁리, 깊이 생각해보는 그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궁리를 해보고 또 해보고 다시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께서 만약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해내는 사람이 나온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저의 생각을 보태고 싶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할 수 없다고 혹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건데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해내는 것은 사실 그걸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해낸 사람에 비해 수십, 수백 배 더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누가 골라주거나 운명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정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자도 결국 행복과 즐거움의 열쇠는 선택이다 라고 강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 역시 어쩌다 선택은 어쩌다 인생을 만든다. 특별한 선택은 특별한 인생을 만든다 라고 강조합니다. 레미제라블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도 이런 말을 했었죠. 약한 자에게 미래는 불가능이다. 겁쟁이에게 미래는 미지의 세계이다. 용기 있는 자에게 미래는 기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씩 해 나아갈 때 역시나 절대 빠지지 않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순자도 언급하는데요. 바로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회고가 저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신혼 시절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했던 이유는 아내는 너그럽게 남편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의 부족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셋집에 살아도, 자가에 살아도, 1층에 살아도, 20층에 살아도, 도시에 살아도, 시골에 살아도, 저가 아파트에 살아도,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 살아도 순자가 말하는 겸술의 마음이 없다면 그 행복은 오래가기 어렵다. 전셋집에 살아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부모님이 사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노력해 월세, 전세, 자가를 마련해 가는 것이 당당하고 유쾌하기 때문이다. 1층에 살아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도 간단하다. 1층에 살면 매번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고 작은 정원에 꽃과 몇 가지 채소를 가꿀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1층만큼 편한 곳도 없었다. 20층에 살아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도 간단하다. 여름에는 모기 물릴 걱정 없고 시원한 바람이 늘 찾아든다. 낮에는 좋은 경치를, 밤에는 멋진 야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매일 20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신체가 건강해졌다.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이다. 이는 감사의 마음이기도 하다.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미소와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고 싶은 용기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쪽,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이죠. 결국 처음 시작부터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대는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 30대는 빠르고 40대는 적당하고 50대는 너무 늦다. 60대는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 40대는 빠르고 50대는 적당하고 60대는 너무 늦다. 40대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 20대는 빠르고 30대는 적당하고 40대는 너무 늦다. 그런데 30대도 이미 늦었다고들 하죠. 여기에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자신의 나이에는 다 늦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건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요.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버튼을 선택해 보세요. 이미 늦은 시기, 조금 빠른 시기라는 건 누가 정해주거나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100%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늦은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전혀 늦지 않았고 지금이 딱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여러분에게는 최적의 기회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나타날 거예요.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순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